네, 시작할게요. 음, 전 시간까지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정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서션 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정렬 이외에 이 퀵소트, 머지 소트와 같이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그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하고 다시 그걸 합치는 방식, 그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하는데 뭐 나눠서 다시 뭐 어떤 분은 갈라서 다시 다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나눴다가 다시 그걸 합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든지 아니면 한 번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큰 문제를 작게 잘라서 처리하는 알고리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렬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들이 쭉 다 들어가 있을 때 정렬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주기억 장치에 그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들 또는 이제 우리 뭐지 어떤 전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인구 센서스에 대한 자료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 주기억 장치에다 저장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들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될 때, 소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외부 정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정렬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일단 접어두고 이 내부 정렬에 대한 거, 주기억 장치 자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외부 정렬은 그 중에 하나 머지 소트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렬에 대한 얘기가 좀 대충 끝나면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다음 주 마지막 날이죠. 4월 28일. 그래서 그때 시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정렬, 소팅. 보통 저희 그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자료 구조의 경우는 소팅이라고 하는 이게 좀 뒷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저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서칭이라고 하는 검색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알고리즘 책도 정렬 다음에 검색이 조금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저는 자료 구조 수업할 적에 뒷부분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이 알고리즘 시간은 좀 앞뒤에 당겨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정렬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료들이 주기억 장치에 있을 때와 보조기억 장치에 있을 때 정렬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이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 내부 정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부 정렬을 영어로 인터널 소팅이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죠. 여기는 자료들에 대해서 뭐 증가 순서대로 한다든지 감소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고 이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자료를 집어넣고 나서 정렬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워낙 자료들이 방대해서 주기억 장치에 다 못 넣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이거 하드디스크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 테이프 드라이버를 쓸 시절이 있었죠. 1980년대에서 90년 아직까지 테이프 드라이버는 써요. 뭐 백업하는 데 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백업하는 거 말고 그 전에 보게 되면 항상 이 CPU 메인 컴퓨터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공간을 크게 자리를 차지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U가 들어가 있는 부분,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한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 드라이버가 네 개가 꼭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테이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서 이 컴퓨터를 키면서 OS를 주기억 장치에다가 업로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테이프 드라이버 세 대는 여기 소팅해 주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개 따로따로 테이프에다가 자료를 전환해 가지고 그걸 소팅해서 다른 데다 집어넣고 그걸 다시 또 바꿔서 숫작업으로 또 다시 저희 그 소팅하고 그런 작업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오늘 하지 않겠다 이제. 그냥 이 이름만 또는 제목만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 자, 이렇게 됐다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정렬하는 방법, 그중에 내부 정렬에 대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정렬 알고리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할게요. 내부 정렬 알고리즘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쭉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 개의 자료 중에 제일 작은 걸 하나, 만약에 증가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작은 걸 골라가지고 제일 작은 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자리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첫 번째 자리를 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또 제일 작은 걸 찾아가지고 두 번째 자리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이 셀렉션 소트예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인서션 소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에다가 이 어떤 자료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 가지고 정렬된 데서 자리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많이 또 저희 그 우리 이 C 언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 저희 그 프로그램 언어 책들을 보게 되면 뭐 저희 그 파이썬도 좋고 보면 이 뒷부분쯤 가게 되면 뭐 소팅 해주는 걸 한두 개씩 집어넣는 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들어가지만 버블 소트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물방울처럼 뽀글뽀글뽀글 올라가듯이 자료들이 점점 커진다든지 작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하는 방식. 그다음에 뭐 조금 이따 하겠지만 버켓 소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때 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머지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퀵 소트. 자, 이 두 개는 이 나머지 요 앞에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보통 저희 이 자료 구조에서는 같이 그 정렬에다가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교과 과정이 또는 교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알고리즘에서는 요 두 가지만 빼 가지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집어넣냐면 이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는다 하죠.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에 이 처리해 주는 데다가 이 그 머지 소트나 퀵 소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주죠. 근데 정말 저희 그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에 가장 적합한 또는 저희 이 중에 둘 중에 다 저희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긴 하지만 가장 제 그 디바인 컨커 중에 이 하나의 예를 들어라라고 한다면 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제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디바인 컨커 중에 어떤 거냐고 그 하나를 고르라 그랬는데 이거 고른 사람 맞았는데 이거 고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참고로 외부 정렬의 방식은 요 머지 소트 방식을 이용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오늘 안 할 거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만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정렬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에 뭐 한 세 개, 두 개 그런 경우는
예, 뭐 저희 두 개라면 아예 뭐 비교 대상도 할 필요 없죠. 그냥 이품은 하나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료가 세 개였다라고 한다면 이 굳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서 할 필요도 없죠. 서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세 개밖에 안 됐다. 그래서 세 개의 자료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이거죠. 이 자료 세 개가 A의 1에 있는 거와 A의 2에 있는 자료와 A의 3에 있는 세 개로 돼 있는 이 배열이 있는데 이 세 개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자.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배열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 처음에 여기는 뭐 4, 3, 2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완전히 다뭐 이게 제일 큰 거니까 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식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값이 세 개밖에 없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죠. A라고 하는 배열. 물론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건 C 언어의 그 관례상의 얘기고 이렇게. 이것도 중괄호를 여는 건데 나는 중괄호라고 하는 게 딱 질색이다라면 비긴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건 이제 이 간혹가다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그 수도 코드 알고리즘의 언어가 어떻게 쓰는지 처음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비긴이라고 써도 되고 그건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데 가능한 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그럼 먼저 자료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할 수 있을 테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A의 1번에 있는 인덱스 1번에 있는 배열과 2번에 있는 인덱스의 그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증가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A의 1에 있는 값이 A의 2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교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일 작은 게 1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더 크니까 A의 1과 A의 2를 서로 교환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언어는 이제 제공되는 이제 프레임 언어가 대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프레임 언어 상으로 요건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알고리즘 언어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A1이 더 작은 걸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1번에 있는 거와 3번에 있는 거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렇게 보니까 1번에 있는 게 3번보다 더 크더라.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교환을 하게 되면 A1에 있는 것이 가장 작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2하고 3을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등호 방이 2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2번하고 3번에 있는 거를 교환함으로써 이와 같은 값의 이그 순서가 결정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 그쓸 수도 있는데 원소가 세 개밖에 없을 때 또는 자료가 세 개밖에 없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뭐 네 개 된다면 뭐 이거에다 뭐 한두 개 더 넣어도 하긴 하겠지만 그리 이제 그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거는 이 자료들이 몇 개 안 될 땐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자료 수가 늘어났을 적에는 이제 이런 장식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이첫 번째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 자, 이게 원소를 1번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n개의 자료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이게 주어진 자료가 있을 때
이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 n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 네, 이걸 증가 순서대로 만들려고 한다. 이제. 만약 증가 순서대로 했을 때 값을 받는 어떤 값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여기서 제일 작은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죠. 위치에 예, 있는 이거죠. 이거와 교환을 한다니. 다시 말해서 1번에 있는 거와 이거를 교환한다. 그 다음엔 나머지 첫 번째 거는 결정이 냈으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두 번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은 거. 이번 J라고 그럴게요. J를 선택해서 이번 두 번째 위치하고 하니까 A에 2번하고 A에 J를 교환한다. 자, 이런 방식을 줄줄줄줄 해서 마지막 방식까지 가는 거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여기 이 1번부터 시작해서 4, 7, 1, 3, 2 이렇게 답이 다섯 개가 있다라고 가부정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요게 를 키값으로 뭐 키값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닐까라고 가정하고 4를 가정해 가지고 4가 현재로서는 시작이니까 4하고 7을 비교해 보고 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이 현재 이 다섯 개 중에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과 4를 교환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 1, 여기가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7, 3, 2.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렬이 됐고 아직까지 정렬이 처음에 시작할 땐 다섯 개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거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고르는 거죠. 제일 작은 걸 고르니까 이번에는 이게 제일 작은 값이 된다. 그거를 두 번째 위치하고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게 위치값 아까 요거였고 요 위치값 따라서 1, 요거 하나 됐고 요거하고 요걸 교환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7, 그리고 4, 3. 네, 이렇게. 나머지 요 세 개에 대해서 또 가장 작은 걸 골라서 세 번째 원소에 있는 거하고 위치값을 찾아서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일 작은 게 요거 다이죠. 그때 교환할 위치는 이 자리이죠. 따라서 1하고 2는 완성이 됐고 여기가 3, 여기가 4, 7. 자, 나머지는 4하고 7에 대한 거. 이번에는 이 두 개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니까 요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가 되니까 그 자리 그냥 위치. 그리고 마지막 자, 이거 7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리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1, 2, 3, 4, 7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셀렉션 소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같은 알고리즘은 이 전체 개수 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 그 위치값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쓰자.
먼저 제일 작은 걸 이거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쭉 보니까 맨 마지막 거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면은 4개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하고 이걸 비교하고 이거 비교하고 이거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일적에는 2, 3, 4, 5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7에서는 7을 기준으로 해서 3, 4, 5 자기보다 하나씩 값이 더 큰 거를 가지고 비교해 본다. 따라서 여기는 J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했으니까 1번은 2번, 3번, 4번, 4번, 5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i가 1이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위치값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겠다 하죠. 1이면 2부터 이게 2면 3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J는 여기 왔을 적에 4일 적에는 맨 마지막 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 그러니까 J는 아까는 n-1이었는데 n까지. 자, 이때 뭐하고 비교하냐면 이거하고 첫 번째 보니까 요거하고 이걸 비교하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작아. 그럼 요걸 가지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작아. 그럼 요거 값으로 바꿔보고 요 1이라는 거하고 3하고 비교해 봐야 되고 1하고 2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값을 하나 넣어보자. i의 위치값이 제일 작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한 거니까 미니멈 현재 이 1번의 위치값하고 비교하고 4하고 7하고 비교한 거죠. 그게 제일 작은 거였죠. 만약에 여기 오니까 3번이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 요 값하고 이거하고 이거 비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J에 해당되는 거하고 A의 미니멈이라고 하는 위치값하고 비교해 본다. 자,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얘기죠. 4하고 2라고 비교했을 때 1이 더 작은 값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게 더 작은 위치값이 되는 거죠. 3번이. 따라서 미니멈이라고 하는 위치값에다가는 J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작은 값을 찾았으면 그거를 뭐하고 교환해요? 첫 번째 자리하고 교환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자리니 두 번째 자리니 하는 거는 바로 i 값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하고 나면 a의 대문자. 제일 작은 값의 위치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거하고 1번의 위치 값을 교환해 주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성됐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요거 하나를 중심으로 이만큼을 비교해 봐죠. 그래서 전체 이 중에 요거를 가지고 전체 5개를 다 비교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요거 하나를 가지고 4개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3개를 비교하고 2개를 비교하고 1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를 하는 거니까 5개일 때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1개고 여기가 5개고 이 높이가 5. 그래서 하나의 이같이 이 평행사변형 이런 이제 그 마름모꼴이라고 그러네. 이제 그이 마름모가 아니라 이걸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모양의 이제 그 합이 구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5 더하기 1에 곱하기 5 나누기 2. 결국은 n제곱에 해당되는 거. 예, 대략적인 n제곱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죠. 여기가 5개에 해당한 거에다가 5개 해당되는 거. 최악의 경우에 이거는 25
다시 말해서 5의 제곱. 다시 말해 이걸 n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n 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시간은 이만큼의 이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여기서 n은 자료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 소트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첫 번째 자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건 두 번째 자리에, 세 번째로 작은 건 세 번째 자리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n 하나 남으면 그 자리가 마지막 거다. 뭐 제일 큰 거가 되겠죠. 지금과 순서대로 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긴 하는데 시간이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료가 뭐 크게 많지 않으면은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정렬해도 이 금방 끝나겠지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자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제곱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없는가라고 이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거는 지금 하는 이제 인서션 소트는 그거를 많이 줄이지 못했고 거의 똑같은 시간 복잡도를 갖지만 퀵소트라든지 머지소트라고 하는 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되겠다. 자, 이거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는 정렬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 위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그냥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아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위치에다가 그냥 꽂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인서션 소트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는 자료 목록에 자료들의 이 그 새로운 자료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인서션 소트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도 뭐 알고리즘을 바로 써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먼저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상태죠. 이미 정렬돼.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삽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위치가 5번에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뒤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1, 3, 5, 그 다음에 4하고 7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4가 7보다 작아. 그러면 7을 1로 이동시키는 거죠. 하나 4의 자리로. 그래서 1로 7이 오고 여기 일단 4가 여기 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가 맞는지 또 어떻게 보면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4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 자, 비교해 보니까 5가 더 작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4가 더 작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4에 있는 현재 위치 값을 요거를 1로 이동. 7은 그대로 있었고 여기 5가 들어오고 여기 4가 들어오고. 4 위치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작아. 아, 그럼 내 위치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뒤에 줄을 서서 키 순서대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작은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앉고 키가 큰 사람이 뒤에 가기 위해서 번호를 이렇게 맞춰서 줄을 서는데 이 먼저 이거 쭉 서 있는데 작은 학생이 하나 왔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죠. 그래서 이 키를 재보고 아 여기까지 오는 거 이런 방식이 뭐냐면 인서션 소트라는 거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죠. 정렬 완료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원소가 이 처음부터 다 정렬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조금 더 자료들을 나열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개가 6개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6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거 하나는 이미 정렬돼 있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미 정렬되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요거 위치를 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키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려와서 요 두 개를 비교. 그러니까 3하고 5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 순서대로 놓을 거니까 아 이게 더 크네. 그러면 5 1로 이사 가세요. 내 자리로. 그래서 5. 이 뒤에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8, 1, 2, 7 그대로 있죠.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그리고 여기 3번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들어왔죠. 그리고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미 정렬이 된 거죠. 물론 부분 정렬이 완전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을 중심으로 해서 팔의 자리가 맞는지를 찾아보자. 자, 팔의 자리를 찾아보니까 3이고 5가 있는데 5하고 8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아, 5가 더 작아. 아, 그럼 됐네. 그럼 이거 그냥 8 여기 오는 거죠. 1, 2, 7. 따라서 3, 5, 8은 정렬 완료가 된 거죠. 이번에는 얘를 이제 그 키값으로 이건 이제 키라고 해서 내 위치를 찾아보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비교해 보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비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뒤를 밀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본다. 그랬더니 8이 더 커. 그러면 내 자리로 가. 그래가지고 8을 1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5, 3. 자, 이번엔 1이 여기 왔으니까 아직까지 정렬이 덜 됐으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내 자리가 맞는지. 보니까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가 5번은 1로 가고 1번이 5번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8 여기는 2. 자, 이렇게 됐죠. 자, 키가 아직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자기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보니까 3이 더 크다. 그리고 1이 더 작다. 그렇다면 이거 1을 1로 이사 가고 3이 1이 있던 자리로 가라 이거죠. 1, 2, 3. 그리고 여기가
5, 8, 2, 7. 그래서 135까지 135 8까지죠. 저기까지 이 네 개가 정렬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정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거. 자, 여기는 이거 위치를 값을 하니까 먼저 요거하고 요거의 자리를 서로 간에 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비교해 보니까 8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세요라고 하고 내가 일단 일로 이상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자기 자리가 완성이 됐는지 자리 차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앞에 게 더 커.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로 5번 값을 일로 이송하고 여기가 2가 일단 일로 자리를 차지하고 3하고 1, 8, 7. 다시 3하고 2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이 더 크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은 1로, 2는 1로, 1로, 8, 7.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렬이 됐다. 마지막 치려가는 키값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그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1, 2, 3, 5, 여기가 7이 오고 8.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크다. 여기서 끝. 저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저희 방식을 인서션 서트라는 거죠.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 위치값을 찾아서 넣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시작할 적에 요거 하나 정렬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번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뭐가? 키값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n번까지 가면 되겠죠. 요걸 키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7번이 키일 때까지 계속 하나씩 하나씩 감소되는 걸로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n일 때까지. 원소가 n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걸 키값을 해가지고 앞으로 갈 거니까 이거를 키값 또는 valu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아까 지워버렸네. 자, 여기서 2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굳이 1 또는 저희 여기서 7이었는데 7이 8하고 비교해보고 5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끝나면 되는데 3, 1, 2 더 갈 필요가 없겠죠. 불필요하니까. 따라서 그때는 for보다는 while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j라고 하는 데다가는 i라고 하는 위치 라고 하는 거와 하나씩 하나씩 감소되는 거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J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해 놓자. 그리고 이 for를 써도 되지만 while loop를 써서 한번 해보죠. 자, 하나씩 자기보다 여기 7이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 여기가 6번인데 5번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니까 현재 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걸 비교해 본다 하고 그다음에 키값에 해당되는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3하고 5하고 비교하듯이 키값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더 커.
이와 같이 7하고 8을 비교해 보니까 7이 8하고 비교해서 이게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크더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따라서 A에 J-1에 있는 걸 갖다가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따라서 J 위치에다가 이동시켜. 자, 여기 1, 2, 3에 있는 거를 어디다 넣냐면 4번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3에 있는 걸 4번에 듯이 이와 같이 인덱스 값이 하나 더 증가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 칸 앞으로 가서 그 앞에 값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J 값은 하나 감소시켜 준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 위치를 여기다 이제 써놓긴 했지만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맨 마지막에 자리 위치를 찾으면 그 위치에다가 값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치 찾은 데다가 B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알고리즘의 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증가 순서대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증가 순서대로 만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값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정렬됐다라고 가정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죠. 그러니까 5는 이쪽으로 가고 4번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4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다 하고 나면 4하고 5 그러면 3,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키값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3번을 키값으로 해가지고 또 하니까 다시 4번, 5번 다 한 칸씩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2를 가지고 기준으로 또 봤을 때 또 한 칸씩 이동하고 마지막 2일 때 다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이와 같이 이거 한 번 해서 이동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자료 이동에 보게 되면 한 번 이동하고 두 번 이동하고 세 번 이동하고 네 번 이동하고 결국 n 번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아까 이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치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모양의 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여기가 한 개, 여기가 n 개. 높이는 n 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여기가 높이가 n, 폭이 n 이렇게 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n제곱. 따라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n제곱의 수행 시간을 갖게 된다. 여기서 물론 n은 자료 개수를 얘기하게 되겠죠. 이런 거는 제 자료 구조 시간에 주로 좀 다루는 내용인데 이 대학원 과정이라면 이제 이거 그냥 생략해 버리긴 하겠지만 근데 저희 그 학사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버블 소트라고 하는 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이 디바인 컨커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대한 얘기. 오늘 좀 일찍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습 자료 제가 안 드렸죠. 저번 때 그 또팅에 대한 자료를 저번 주에 드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셔라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제 강의 자료하고 실습 자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 45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